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네,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한일 관계 개선하자 이렇게 뜻을 밝혔는데요. 자, 일본 언론에서도 한일 관계 개선 필요하다 이렇게 제기를 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라 이런 식으로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현지 연결해서 좀 자세히 이 이슈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그 주요 언론들 일본의 교도통신 등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일본 언론 반응들이요? 네, 일본 언론도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인 입장이었고 또 한국이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하지만 구체적인 제안은 없었다며 전체적으로는 평가절하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일본 정부의 카토 관방장관 또 당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주시하고 있고 하지만 일본의 입장은 명백히 한국이 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여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보수 미디어들은 오히려 3.1 기념사는 일본보다 이 미국의 바이든 정권을 의식한 발언이 아닌가라고 지적한 언론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마이니치 신문 등 그 일부 언론에서 그 한일 관계 그래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 같은 조금 자유적인 매체들은 한일 관계의 개선을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번 마이니치 신문 같은 경우도 실제 내용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한국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금 더 후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나 일본 사회 여론이 또 한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한국을 향한 일본 내 분위기는 그렇게 아직도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그 모테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이죠. 여전히 한국 정부 주도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 아직은 이렇게 한일 간 관계 개선 꼭 해야겠다 이런 판단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스가 정권 초기에 스가 수상이나 니카이 간사장은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려는 모습이 있었지만 코로나 방역에 실패하고 또 학술 회의에 대한 정치 개입 그리고 특검 비리 문제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한국이 구체적인 안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원칙론으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현재 보수 진영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도 유화 조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혐한 정책이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반응을 좀 주목해야겠는데요. 미 국무부가요. 문재인 대통령 그 3.1절 기념사 관련해서 한미일 3국 간의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근데 이 같은 미 바이든 정부의 어떤 입장이랄까 이거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더라도? 네, 바이든 정권 등장 이후 한일 관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일본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일본 정부는 이 바이든 정권과는 사상 최고의 미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인도 태평양 전략 속에서 오히려 한국을 고립시키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 한국 또는 문재인 정권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측에 지속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압력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말씀하신 계속해서 미국 측에 한일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한국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 되는 거가 저거 아닙니까? 한국 법원의 그 강제징용, 그다음에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 이걸 문제 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가요? 그렇죠. 일본 정부는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최근 한일 관계 악화는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원인이 있다고 보고요. 즉 이것은 65년 한일 조약으로 일본은 모든 배상 문제가 끝났다는 주장인데 이것이 백지화되는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일본 국가에 대한 배상 판결이기 때문에 결국 일본 기업 또는 일본 정부가 전범이 된 형국으로서 일본 정부와 보수익들의 충격과 반발은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스가 요시히데 총리 지지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수층이 아무래도 그 민심을 얻기 위한 것으로 분석되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본 국내 정치를 위해서
이 한일 관계를 뭐 이용하려는 그런 의도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스가 정권은 최근 아들이 정부 관료들에 대한 접대 문제로 이 총무부 관료 10여 명이 징계를 받았고 예. 어제는 홍보수석이 사임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예. 네, 벌써 언제 사임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그리고 백신 접종도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 예. 올림픽은 국민들의 피로감을 더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에 대한 강경책 또는 혐한 정책의 방치로 정권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예.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현재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그 도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이거 관련해서도 일본 내 여론은 좀 뭐 어떻습니까? 글쎄요. 올림픽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협조하겠다라고 말은 하고 또 예. 그것이 유리하기도 하지만 일본에서는 지금 국민들이 이 올림픽에 대해서 많은 피로감을 가지고 있고 스가 정권 자체도 예. 올림픽 성공을 크게 주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올림픽에 대한 협조하겠다는 의도는 오히려 남북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의 이익이다라고 보수 언론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서 예. 이 올림픽 개최 협조만이 꼭 한일 관계에 대한 좋은 여론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다른 이슈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하버드대 그 램저 교수 논문 때문에요. 지금 뭐 우리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도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데, 자, 일본에서는 이 이슈 좀 어떻게 좀 다루고 있습니까? 일반 시민들 관심이 좀 있긴 합니까? 예. 네, 주류 신문은 거의 다루고 있지 않지만 산케이 신문은 연일 보도하고 있고요.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일반 시민들도 거의 알고는 있습니다. 대신 이 램지어라는 하버드대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매춘부라고 했다는 말로 오히려 일본을 정당화하는 부분만 인식할 뿐 미국과 영어권의 학자들이 또는 시민단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고 이 램지어 교수가 일본 정부 또는 역사 수정지 극우 세력들의 합작물이라는 것까지는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래서 3월 14일 학계와 일본 시민단체들이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한 비판과 성명을 낼 예정으로 지금 학술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 학술대회 좀 더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으로 할 건지. 네, 오늘 3월 14일 일본 내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은 하버드대 교수의 논문이 미국 영어권 그리고 한국에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당사자인 일본 사회 내에서 학교와 시민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있었고요. 그래서 뒤늦게 준비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아마 일본 내에서 학자들이 구체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을 받을 일이고 또 많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 램지어 교수 논문 자체 기본적으로 그 하자가 많다. 이런 이제 지적이 많은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집중이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그렇죠. 일본 내에서 실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내 많은 시민단체 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한 성과가 있고 이미 일본 내에서는 역사 수정주의 입장들이 거의 다 사망 선고를 받은 입장에서 이것이 영어권에서 다시 이게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학계와 시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일본 국내에서는 크게 여론전에서 유리하게 잡았지만 이 영어권에서 영어로 번역되어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이렇게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 반성을 해서 훨씬 더 영어권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야 되겠다라는 좀 주장과 그리고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만 다루는 이슈라서 일반 시민들은 뭐 관심이 이렇게 아직은 꽤 크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실제 일본 시민들 입장들은 이 램지어 교수 같은 경우가 일본 정부 특히 외무성이 오랫동안 대외 홍보 전략에 대한 비용을 증액시키고 그리고 또 일본 기업들이 영어권에 친일 또는 그리고 일본 기업들과 연구소를 지원해온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오히려 더 영어권에서 위안부 문제를 대변해 줌으로써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정당화되었다라고만 이해를 하는데 그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일본 시민사회 학계가 더 지적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아사히 신문에서는요, 이 현 시점에서는 한일 관계가 좋아지기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그 여러 이런 방금 우리가 말씀 나눴던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현재와 같은 형식적인 한일 관계만으로 보면 오히려 상황 악화를 방치하고 또 보수 정치가들 여론들은 오히려 이것을 정권 비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일본 미디어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한국 측의 책임으로 보도하지만 예. 근본적으로는 일본의 코로나 방역 실패와 경제 후퇴 그리고 미래 불안이 가져온 차별 의식이 그 원인이 있죠. 스가 정권의 지지율 하락은 오히려 이것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 아마도 일본은 올림픽 개최가 확정이 되고 또 한국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같은 보궐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야 한일 관계가 새로운 동력을 얻고 나서 서로 관계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 한 현재로는 좀 장기적으로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위안부 이용수 할머니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용수 할머니께서 이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 주장을 펴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국제사법재판소 판단 받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당사자들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고 또 이용수 할머니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 대한 여성 운동가이기도 하시고 또 국제 활동가이기도 하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ICJ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것이 국제 여론에 대해서는 불리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일본도 실제 이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하지만 실제 판결의 결과가 의도하는 대로 물론 역사적 기록은 남길 수 있지만 65년 한일 배상이 종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일본 측의 논리도 국제 여론에서는 나름대로 재판상에서는 받아들여질 가능도 있어서 예. 실제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까지는 좀 많은 절차들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대통령이 개선하자 뜻을 비치긴 했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제 한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몫이다 이렇게 또 좀 주장하는 면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긴 한데, 자, 그러면 일본을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려면 앞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작년 말부터 한국 측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관계자들을 보내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3.1절 기념사까지 한국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런 여론은 일본에게 충분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좀 더 중요한 것은 정부 실무진들 간의 접촉과 그리고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요. 스가 정권은 겉으로는 한국이 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려고 하지만 실제 스가 정권의 입장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결국에는 정권의 위기를 도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들을 오히려 더 한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설명하면서 한국 측은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